2025년 8월 15일 한국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아비갸 아난드의 예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젊은 인도 예언자는 팬데믹, 경제 위기, 세계 분쟁 등 최근 역사를 뒤흔든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날짜는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달입니다. 이 경고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인도 산속에 숨겨진 한 사원에서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고대 예언 문서들이 발견된 후 등장한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당시 왕들에게 섬겼던 한 영적 스승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현지 기록에 따르면 이 스승은 단 한 번도 예언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난드는 이 예언들과 자신의 점성술 계산을 종합하여 8월 15일에 한국 땅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날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베다 점성술을 포함한 많은 동양 전통에서는 이날이 업보의 에너지가 풀려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난드에 따르면 이 힘이 집중될 장소는 바로 한국입니다.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이는 하나의 부름입니다. 수세기 동안 정해진 순간, 단지 그때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의 출현에 대해 말합니다. 이미 한국 땅에 있으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조용하며 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정치적 권위로서가 아니라 영적 사명으로서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묘사된 특징은 이미 조용히 활동 중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내면의 힘과 감정적 지혜를 함께 지닌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인물은 동방의 아들이라 불리며 쉽게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받거나 무시되거나 심지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된 바에 따르면 그는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어떤 것,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이 문서들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8월 15일 새벽에 금성과 달을 포함한 눈에 보이는 행성들이 특별한 정렬을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랜 주기를 두고서만 반복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고대 아시아 문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지구에 커다란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8월 초는 이미 나라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변화의 기운을 지닌 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언에 따르면 다가오는 변화는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을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변화가 아닌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변하는 시기, 조용히 시작되어 깨어있는 이들의 가슴에서 점차 힘을 얻어 퍼지는 집단적 전환입니다. 젊은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의 영적 지도 위에서 전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끝에 정확한 때가 오면 드러나려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또한 종소리와 같은 소리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종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의 각성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평범하게 보입니다. 경제의 불안정, 치열한 정치 논쟁,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겉모습 너머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 집단 행동의 미묘한 변화, 지도자들 사이의 조용한 만남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적 표현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치적인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점점 고조되는 내부적 긴장 속에 있으며 조용한 불만의 정서가 다양한 세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청년들, 지금까지 이처럼 낯선 분위기를 느껴본 적 없다고 말하는 노년층, 뭔가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눈에 띄는 뉴스는 없어도 배후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고위층 간의 비공개 회의,
갑작스럽게 변한 공인들의 태도, 연설의 어조가 달라지는 변화. 마치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드러날 수 없는 시점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대감은 거리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카페, 지하철역 등지에서 사람들은 요즘 날들이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빛, 소리 또는 이상한 사건들과 관련된 반복적인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겪은 듯한 기시감, 즉 이전에 어디선가 같은 일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문 이야기였던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소셜미디어, 영적 포럼, 심지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주파수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8월 15일 금성, 화성, 목성이 눈에 띄는 밝은 선형 정렬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 상공에서 뚜렷하게 관측될 예정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것 이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기록, 특히 고대 통일한국 시대에는 이러한 천체 현상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천문 패턴은 동양 점성학자들에 따르면 수세기 전 고려 왕국이 건국될 당시에도 나타났으며 그 이전에는 삼국 통일의 시점에서도 유사한 정렬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태어나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침묵을 지키던 스승들, 수도자들, 숙련된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경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상 중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꿈속에서 황금빛 빛을 보거나 밤의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찬가 소리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경상도에서 잘 알려진 한 비구니는 새밤 연속 같은 꿈을 꾸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꿈에서 한 남성이 호수 위를 걷고 있었고 그의 뒤를 침묵 속의 군중이 따랐으며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평화와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호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적 움직임이 종교적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이나 영성에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변화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레 침묵을 원하거나 자연을 갈망하거나 답을 찾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아주 깊은 전환의 징후입니다. 심지어 회의적인 이들마저도 신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넘쳐 흘렀다는 뜻입니다. 언론 매체들에서도 비록 예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변하고 있습니다. 각성, 전환, 길과 같은 단어들이 기사, 인터뷰,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전보다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한 한국 방송 진행자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곧 일어날 일은 소란스럽게 예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다가오고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이 한마디는 수천 번 이상 공유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 말 뒤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하나의 다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와 현대, 영성과 물질, 대륙과 해양을 잇는 땅.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의미를 넘는 에너지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언이 바로 이 땅을 선택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를 간직하면서도 놀라운 재생 능력을 지닌 곳,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은 민족. 이러한 조용한 긴장 속에서 동방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도 공식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묘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49세가 넘었고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전환은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충돌과 내부 분열, 불가피한 단절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외적인 도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며 위선은 무너지고 오래된 동맹은 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진동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변화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도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최근 발언 중 하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동쪽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봅니다. 그것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한 불입니다. 그 불꽃은 한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히말라야에서 수행 중 한반도에 관한 매우 또렷한 비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상 도중 그는 한국 위에 금빛의 빛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이 정확히 8월 15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과 함께 그는 동시에 갈등, 분열, 혼돈의 짙은 구름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영혼에서, 그 다음은 말에서, 마지막은 하나됨에서. 그의 비전 속에서 그는 상징적인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침묵에 쌓인 한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거센 강물 위에 놓인 돌 위를 걸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많은 이들이 강가에서 쓰러졌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에도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그를 동방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 인물이 정치적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도 혁명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된 해결책들에 대한 신념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이지만 오래된 영혼입니다. 그는 과거의 시대들에서도 이미 지도자였습니다. 예언자는 한국이 내부의 단절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세대 간의 충돌, 가치의 충돌, 기업과 미래 사이의 충돌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의식의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이웃 나라가 아니라 갈라진 생각들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서로 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영적 언어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에 빠진 가족들, 혼란스러운 학교들, 그리고 제도적 권력을 잃기 전부터 도덕적 통제를 잃는 권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념의 흔들림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8월 15일에 정확히 일어날 별자리 상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성이 달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화성이 목성과 일렬로 정렬될 때 심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포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비갸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부패도 잊힌 이들의 순수함도. 그는 8월 15일 이후 첫 7날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궁전이 아니라 신뢰다. 그는 그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3가지 징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한여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기온 급강하. 둘째,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 셋째,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낯선 얼굴.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알고 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연설이나 약속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붕괴의 한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동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하나의 표식을 지닐 것이다.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에 연결된 영적 코드, 완성과 재탄생의 수다. 또한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3번의 큰 추락을 경험했다. 3번 쓰러져 본 자만이 균형을 잃지 않고 나라를 짊어질 수 있다. 예언자는 이 시기 한국의 방향성을 좌우하려는 외국 세력의 움직임도 경고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들이 보호를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도움의 이면에는 통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새로운 지도자는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논쟁으로 대응하지 않고 행동으로 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말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공기 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그의 존재에 반응하는 국민의 반응 속에서 감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용은 잠들어 있다. 그러나 7번째 종소리가 울릴 때 그는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한국 민족이 잊혀진 지혜를 내면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하늘의 사건 이후 집단적으로 활성화될 영적 기억입니다. 그는 그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섬광처럼 계시의 번쩍임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국민의 눈이 열릴 것이다. 예언자는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3가지 물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파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충격을 지닌 흐름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집단적 혼란입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진실과 거짓이 섞이고 늘 모든 것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물결은 도덕적 대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자는 박해받을 것이다. 보지 못한 척하는 자는 보상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이들은 침묵 속에서 버텨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두 번째 물결이 가장 섬세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배척을 두려워해 자신의 신념을 버릴 것이며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침묵을 선택한 자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물결은 영적 각성입니다. 아비갸는 빛이 성지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오랫동안 떠났던 이들이 다시 사찰을 찾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찾지 않았던 이들조차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9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국민 사이에 깊은 감정적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2개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이끄는 길, 다른 하나는 직관이 이끄는 길,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선택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각 영혼이 혼자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각자의 운명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아비게 아난드는 더 많은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이를 때 그는 나타날 것이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인물이 3가지 공적 시험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신당하고 모욕받고 버려지는 상황을 겪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자야말로 더 큰 사명을 지닌 자다. 그의 비전 속에서 이 지도자는 전통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종교인도 군인도 아닙니다. 그는 상징이자 정체성을 잃을 위기의 나라에 주어지는 영적 닻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 영웅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운 자만이 그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도 그는 경고했습니다. 2025년 안에 핵심적인 산업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부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시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토양이 다시 희망을 먹이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그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압박하고 내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동맹은 마른 잎이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섬기던 나라는 드디어 자신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북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절된 불꽃이 국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진짜 적은 이웃이 아니다. 혼돈 앞에서 내부가 약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이다. 그리고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부르는 순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한국의 영적 역사는 그 전과 그 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눈이 동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그는 더 많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것은 하늘에서, 어떤 것은 땅에서. 그는 세심한 관찰을 권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간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공기는 무겁고 기억은 선명해진다.
그날에는 산만해지지 말라. 귀 기울이라. 또한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관적인 지혜에 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환상 꿈 체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진실은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감히 말하는 이가 타인을 위한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진실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순환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지금 무언가 더 크고 깊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종교도 이념도 넘어서는 무언가, 인류의 영혼과 관계된 무엇.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나누어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수록 그 길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시기, 낡은 세계를 붙잡을 것인가, 새로운 무언가의 건설에 동참할 것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안에서부터 쌓아가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의 계시는 마지막 호소로 끝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코리아여, 너의 시간이 왔다. 너의 고통은 너를 준비시켰고 너의 역사는 너의 입문이었다. 이제 너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세상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빛은 어둠에서 시작되고 불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 태어나니. 그 후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선택으로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는 이미 흐르고 있으며 한국은 이 새로운 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예언이 단지 한 나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집단적인 부름일 수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면 그 느낌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꿈을 꾸었거나 직감을 느꼈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주변에서 감지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의 각성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누군가에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해 주세요. 특히 말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왜냐하면 인도 예언자가 말했듯이 새로운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다.